만약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5년 안에 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섬뜩하지만 이는 많은 전문의들이 경고하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다리가 약해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몇 년 후 계단은커녕 평지에서도 걷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들으시면 병원에서 쓸 돈 몇 천만 원 아끼고 앞으로도 100세까지 정정한 걸음 유지할 비법인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70대 초반의 김선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건강하게 동네 뒷산을 오르시던 분이었는데요. 5년 전쯤부터 무릎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진통제만 드시면서 참고 지내셨죠. 병원에 가면 큰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겁이 나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양도 줄고 운동은커녕 집안일도 최소한으로 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고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김어르신은 혼자서는 버스 정류장까지도 걸어가기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결국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어 손자의 결혼식에서도 휠체어에 앉아 겨우 참석하셔야 했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장보러 시장 한번 내 발로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걷는 일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알고 보니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더 늦었으면 두 다리를 못 쓸 뻔했다는 충고까지 했습니다. 김어르신은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엔 이렇게 걸을 자유를 잃어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한국인의 약 38%가 엑스레이 검사상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장년 10명 중 4명은 무릎 연골이 닳아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관절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방치되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관절 건강을 해치는 3가지 나쁜 습관과 그 해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감소입니다. 현대인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운동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과 관절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 이후로 10년마다 38%씩 감소하고 60대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특히 활동이 적은 사람일수록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근육량이 줄어들면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져서 걷는 동작을 할 때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중됩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연골과 뼈가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평소 다리가 아프니 좀 쉬어야지 하며 활동을 지나치게 피하는 것은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적당한 자극과 움직임이 없으면 연골로 가는 영양 공급도 줄어들고 관절 강직이 진행되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운동 부족은 근감소증을 부르고 근육 감소는 다시 관절 손상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둘째,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관절 과부하입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을 그대로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몸무게가 늘면 늘어난 무게의 몇 배나 되는 하중이 관절에 전달됩니다. 실제로 체중이 1kg 증가할 때 무릎에는 약 4kg의 추가 부담이 가해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5kg 살이 찌면 무릎 입장에서는 20kg짜리 쌀포대를 들고 걷는 격심한 부담을 지는 셈이죠. 이렇게 과도한 하중이 지속되면 관절 연골은 빨리 닳고 뼈가 변형되어 통증과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위험이 비만한 분들에게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체중을 줄이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관절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져 살이 찌기 쉬운데 식생활 관리와 가벼운 운동으로 몸무게를 조절하지 않으면 관절이 그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무릎에 좋지 않은 음식의 과도한 당분이나 지방 섭취로 인한 체중 증가보다는 채소,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과체중 자체가 관절에는 큰 적이므로 체중 조절은 단순 미용이 아닌 내 다리를 지키는 건강관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통증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도 좀 쉬면 낫겠지 하며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입니다. 몸 어디든 통증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부위에 손상이나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사용을 계속하면 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픈데도 참고 계속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한다면 연골 손상이 가속화되겠지요. 실제로 조금 아프긴 해도 참을 만하다고 미루다가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는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을 참고 견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관절 변형이 진행되어 보존적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관절에 통증이나 부기가 느껴지면 초기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통해 적절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나쁜 자세나 생활 습관도 관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오랜 시간 양반다리로 앉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 무릎을 구부정하게 세운 자세 등은 무릎 연골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좋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버텨도 나이가 들면 이런 습관들의 후폭풍이 크게 다가옵니다. 쪼그려 앉아 일하기를 반복한 농부들이 무릎 관절이 망가지는 것이 한 예죠. 이처럼 관절에 무리가 되는 행동은 피하고 작은 통증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걷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 운동 부족, 과체중, 통증 방치 이야말로 우리 관절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고 관리에 들어가면 우리 관절은 충분히 다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전문가들은 무엇을 조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절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들과 전문 치료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약은 없다. 실제로 적절한 운동은 무릎 관절염의 최고의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 치료의 권위자들도 운동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을 아낀답시고 쓰지 않으면 오히려 퇴화가 빨라집니다. 관절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걷거나 움직일 때 관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러니 적당히 관절을 자극해줘야 연골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또 허벅지, 근육 등 관절 주변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에 무리가 덜 갑니다. 결국 안 아픈 범위에서 매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의들의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프니까 쉬어야지가 아니라 아프지 않게 적절히 써야지로 발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절이 붓고 염증이 심할 땐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기 통증 가벼운 단계부터 활동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근력 강화 운동은 관절을 보호하는 주변 근육을 키워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실제로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통증이 줄고 관절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근력이 강할수록 걷는 자세도 안정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죠. 즉, 운동이 곧 치료이자 예방인 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고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면
5년 후가 달라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걷는 능력을 되찾은 사례도 많습니다. 반대로 운동 좀 할 걸 하며 후회하는 환자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결심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의사들이 권장하는 실천 루틴, 즉 어르신들도 매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동작들이니 천천히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알려드리는 운동들은 특별한 기구 없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너무 쉽다고 느껴지셔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본인이 가능한 범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변화를 바라기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실천하며 관절을 단련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서기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하체 근력 운동으로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 동작입니다. 단단한 의자를 준비하고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워 앉습니다.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을 지면에 붙입니다. 이제 팔 힘을 쓰지 않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완전히 선 자세에서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때 턱을 살짝 당기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면 일어서기가 수월합니다. 처음에는 5번 정도 반복하고 점차 10번, 15번으로 늘려보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대 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앉았다 일어서는 일상 동작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무릎 관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근육들을 고루 단련해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일어설 때 너무 힘들면 처음 며칠은 손으로 의자를 살짝 짚고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손의 도움을 줄여가며 해보세요. 두 번째 운동은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똑바로 눕습니다. 한쪽 다리는 무릎을 세워 굽히고 반대쪽 다리는 무릎을 쭉 편 상태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끝이 천장을 향하도록 다리를 30에서 45도 각도로 들어 올려주세요. 올라간 다리를 5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에 살짝 힘을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 올립니다. 좌우 번갈아 각 다리당 10회씩 진행해 보세요. 이 운동은 무릎 관절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비체중 운동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대 퇴사두근을 강화하여 무릎 관절을 단단하게 지지해 줍니다. 무릎 연골을 보호하고 통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재활 운동으로도 권장되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너무 아프다면 각도를 낮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들어서 잠깐 유지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며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까치발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 등 지지할 곳을 찾아 가볍게 손을 짚고 선 채로 시작합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발끝은 정면을 향합니다. 이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 서기를 합니다. 발 뒤꿈치가 들릴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최고점까지 든 상태에서 12초 유지한 뒤 다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 봅니다. 처음에는 균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세요. 종아리 근육은 걷기와 균형에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까치발 들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종아리 근력이 향상되어 보행 안정성이 높아지고 발목의 지구력이 늘어나 넘어질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종아리가 펌프 역할을 해서 다리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벽을 잡은 손에 힘을 빼고 균형을 스스로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단, 안전이 최우선이니 꼭 가까이에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둔 상태에서 연습합니다. 네 번째 운동은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기입니다. 다시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발을 편안히 어깨 너비로 놓습니다.
양팔은 몸 옆에 두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살짝 누르세요. 이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골반과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아치형으로 과하게 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몸이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는 지점까지 들어 올리세요. 이 자세로 3초 유지한 후 천천히 엉덩이를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브리지 운동은 엉덩이 근육둥근과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을 지탱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과 허리 근력에도 도움이 되어 하체 전체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처음에는 엉덩이를 많이 들어 올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올릴 수 있는 범위까지만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것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만약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횟수와 각도를 줄여주세요. 점차 근력이 붙으면 통증 없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가 무리되지 않도록 일직선을 유지하고 있음. 어떠신가요? 소개해드린 4가지 운동 모두 특별히 어렵지는 않지만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동작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이어가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10분이 힘들어도 계속하다 보면 근력이 붙고 동작이 한결 쉬워질 거예요.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진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3개월, 6개월 후에 분명히 다리 힘이 좋아지고 통증이 줄어든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주변에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같이 하면 더욱 좋겠죠. 자,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결심과 실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5년 후의 내 모습을 말입니다. 하나의 모습은 허리가 꼿꼿하고 2다리에 힘이 넘쳐서 스스로 장을 보고 친구들과 공원을 산책하는 당신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무릎 통증 때문에 몇 걸음 걷다 주저앉고 지팡이 없이는 외출을 엄두도 못 내는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자를 원하지만 아무 노력 없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과 노력이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걷는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잃는 게 아니라 삶의 커다란 즐거움과 자존감을 잃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 눈부신 햇살 아래 산책도 하고 싶고 손주들과 손잡고 놀러 다니고도 싶겠지요. 내 발로 걸어서 친구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보고 싶은 곳에 여행도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걸을 수 없다면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슬픈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5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낼지는 온전히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을 투자하면 5년 후에도 스스로 걸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5년 후 남의 부축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겪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고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주세요. 혹시라도 이미 늦었어 하고 체념하고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과거에 운동을 안 한 것을 탓하기보다는 남은 인생이라도 건강하게 보내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걸어서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분들과 손주들이 함께 공원 걷는 날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할까요? 그 시간을 위해 오늘 내 몸을 돌보는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걸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은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안 하면 5년 안에 걷지 못합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으로 노년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걸 안 하면 걷지 못하게 되는 그것은 바로 운동과 관리입니다. 운동 부족,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면 누구든 몇 년 뒤 내 다리가 내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경고였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충분히 건강한 걸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효과적인 실천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나쁜 습관 3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반대로 좋은 운동 4가지도 잊지 말고 실천해 보세요. 작은 노력의 반복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거나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영상을 보시고 같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만큼 뜻깊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함께 보니 좋더라 한마디와 함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이 영상을 추천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의 흔한 허리 통증을 줄이고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허리 역시 다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 영상에서도 꼭 건강에 유익한 정보 가져올 테니 놓치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